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부자의 독서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럭셔리하게 막 반지도 끼고, 이거 반지 몇천 원짜리예요. 장난감은 아니고 태국에서 구입한 겁니다. 예쁘죠? 할 일이 낄 일이 없었는데 오늘 하네. 예. 이 목걸이는 시어머니 건데 제가 고쳐드린다고 가져온 겁니다. 귀걸이는 선물 받은 거예요. 이 모피는 아주 오래전에 한 10년 됐을 거예요. 중고로 산 겁니다. 싸게 산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냥 부잣집 사모님처럼 럭셔리하게 한번 이렇게 썸네일 만들어 보았습니다. 부자의 독서, 부자들은 어떤 책을 읽는가? 제가 가장 궁금한 게 부자들이 어떤 책을 읽는가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부자들, 앞서가는 사람들, 통찰력 있는 사람들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은요, 다독다독이라는 팟캐스트? 팟빵을 만드신 빠숑님, 로사님, 드리머님 세 분이서 만든 책입니다. 다독다독에 지금까지 나왔던 책 중에 아주 엑기스 책들만 모아서 되어 있고요. 안에 보면은 QR코드를 이용해서 바로 그 방송에 또 연결해서 방송 내용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제가 추천사를 썼습니다. 이렇게. 하문의 영광입니다. 네. 이렇게 좋은 책에 추천사까지. 제가 이렇게 썼어요. 다독다독은 독서 분야 최고의 방송이라서 평소에도 즐겨 듣습니다. 정말 책을 좋아하고 통찰력과 지혜가 뛰어난 진행자들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다양한 책을 접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특히 공개방송은 그 어떤 토크쇼보다 재미있고 따뜻함이 넘쳐서 또 출연하고 싶을 만큼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자, 방대한 양의 에피소드를 한 권의 책을 빠르게 이 책을 통해서 읽을 수 있다 생각하니까 가슴이 뛴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좋은 책 많이 들어있고요. 부자들은 이런 책을 읽는구나. 여러분도 함께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빠숑님이 만난 진정한 슈퍼리치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엄청난 다독가. 책을 많이 읽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만난 많은 부자들도 진짜 한두 명 빼고는 다 다독가예요. 책을 조금 보는 게 아니라 많이 봅니다. 부자의 독서는요, 100여 권의 책 중에 가장 먼저 권하고 싶은 책을 골라서 다시 정리해서 글을 덧댔습니다. 100권의 책 중에 선택된 책 안에 제가 출연할 때 선택한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 들어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책을 잘 골랐구나. 주식 투자를 하시는 김철광님은 가치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학생 딸과 대화하다가 데뷔한 지 2주밖에 안 된 걸그룹 여자아이들의 노래 라타타가 음원 사이트에서 급상승한 것을 보고 딸에게 물어봤대요. 누구니? 아는 사람이니?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그 걸그룹뿐만 아니라 펜타곤의 빛나리도 인기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큐브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매수했고 그 이후 주가가 상승했다고 해요. 여의도 애널리스트보다 중학생 딸이 전하는 소식이 확실할 때도 있다. IT주를 싫어하는 워런 버핏이 손자가 아이폰을 하루 종일 만지고 있는 걸 보고 애플 주식을 매입했다는 설은 굉장히 유명하죠. 책을 많이 읽을수록 내가 얼마나 모르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 독서의 아이러니다 라고 합니다. 빠숑님도 굉장히 책을 많이 보시지만 얼마나 모르는가를 깨닫는다고 하니까 정말 공감대가 많이 조성이 됩니다. 대체 얼마나 읽고 알아야 세상이 보이는 걸까? 실로 지적인 모험가, 현명한 투자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독서를 통한 투자의 통찰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돈에 대한 이야기 주로 많이 가져와 봤어요. 모든 시장에는 무수한 기회가 존재하는데 투자의 적기는 오히려 불황일 때다라고 합니다. 1997년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자가 많이 탄생한 이유는 좋은 주식이 싸게 거래된 시기였기 때문이다. 기회가 왔을 때 좋은 회사를 발견하고 하락장에서도 눈 질끈 감고 살 수 있는 확신과 용기를 지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평소의 공부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저 주식 펀드 가지고 있던 거 2018년도에 싹 다 팔았어요.
어머나, 1000포인트, 코스피 1000일 때 팔았는데 나중에 900대까지 빠지더라고요. 사촌 언니가 증권회사 다니고 있었는데 언니 이거 언제 회복돼요? 이렇게 폭삭 망한 거 언제 회복돼요? 라고 했더니 언니가 아주 오래 걸릴 것 같다고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다시 돌아오는 데는 한 1년 정도 걸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물론 그 이후 횡보를 계속 걸었기 때문에 개별 종목을 선택했어야만 했죠. 평생 독서가 빠숑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가 되는 길을 단순화하면 두 가지가 있다고요. 많이 벌거나 덜 쓰거나, 그리고 중요한 건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을 하는 것이다. 어떻게 소득을 높일 수 있는지, 어떻게 지출을 줄일 수 있을지 생각하고 생산적인 실천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중요한 건 나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나의 총 수입이 얼마인지 계산해보면 현실이 바로 보인다고 해요. 나의 경제적 수준을 체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황에도 돈을 불리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들은 왜 투자를 실패하는가?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책과 함께요. 기준점 편향이라는 심리적 요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준점이 편향돼 있다는 뜻이에요. 예컨대 몇 년 전에 내가 살까 말까 했던 아파트 가격이 5억 원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7억 원이 되는 순간 용납할 수 없게 됩니다. 옛날에 5억이었는데, 5억 5천이었는데, 6억이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7억으로 사? 바보 같아. 라고 합니다. 사실, 7억에 살 수 있죠. 대출을 받고, 이제 어떻게 하면 살 수는 있는데, 용납이 안 돼요.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를 사지 않으면 평생 구입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별표입니다. 떨어지면 사야지. 예. IMF 오고 금융위기 오면 아무도 집 안 삽니다. 집을 팝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아파트를 나중에 사야지 하면은 계속 사기가 힘듭니다. 기준점이 나의 심리적인 것이라 조절하기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주도하는 섹터에 주식들이 있다고 합니다. 주식 전문가도 많이 나왔죠. 전체 주식 시장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꾸준히 매출이 나오는 종목, 향후 매출이 더 증가할 종목은 무조건 매수 대상 종목이 됩니다. 라고 해요. 대표적인 섹터로 AI 분야에서 확실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당장 주식 시세가 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수 대상에 넣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AI는 무조건 서서히 좋아진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빅푸시 전략. 세계 경제사를 보고 빅푸시 전략을 보면은 부동산 투자가 보인다고 합니다. 전략에 따른 입지가 선명하다라고 해요. 어느 지역에 항만이나 철도 같은 사회 간접 자본이 투입되면 상가지구, 주택지구 등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게 뒤따라 건설된다. 예를 들면은 삼성이 평택에 들어옵니다. 그럼 여러분 평택에 삼성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기차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집도 엄청 고덕지구 엄청 지금 크게 지어졌죠. 그런 식으로 따라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업이 잘 되면 그 지역이 잘 되죠. 울산이 현대 때문에 커졌고, 창원도 조선업 때문에 커지고, 그런 맥락들을 볼 수가 있어요. 포항은 포항제철소 때문에 커지고. 2004년도에 동시에 설립된 기업이 있습니다. 구글과 도미노 피자입니다. 현재 어느 쪽 주가가 더 높을까? 우리가 대답해 볼 수 있어요. 저는 당연히 구글이지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구글이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미래 성장 가치를 보고 구글에 손을 들어주는 사람이 많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도미노 피자의 상승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와우, 몰랐죠? 네. 유형 자산에 투자하는 워런 버핏의 판단 여전히 유효하다. 무형 자산, 보이지 않는 거. 워런 버핏이 IT주를 싫어합니다. 과거에 미국은 IT주가 폭삭 꺼진 적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벤처 신화가 꺼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워런 버핏이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구글 주식을 사지 않은 것을 내가 후회한다 라고 했습니다. 워런 버핏은 먹을 거, 꾸준히 먹는 것, 1등 먹을거리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지금도 먹을 거를 투자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코카콜라 같은 거는
선진국은 많이 먹고 있지만 개발도상국은 아직도 굉장히 싸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태국 같은 데 놀러 가면 콜라 한 병에 250원밖에 안 해요. 너무 싸죠. 250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지금 한 병에 2,000원 막 하는데 얘네도 오르겠구나라는 걸 저는 압니다. 네, 투자하고 싶네요. 점점 그들의 이제 경제력이 좋아지면서 많이 먹을 수 있게 되겠죠. 파리나 런던의 집값 얘기 한번 해볼까요? 심한 규제 탓에 고층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파리와 런던을 가면요, 과거의 그 옛 정치를 가지고 있는 그 운치스러운 특유의 그게 있습니다. 자, 건물을 높게 지어야 되는데 아직도 3층, 4층 막 이렇게 낮아요, 건물이. 집값이 갈수록 폭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래된 도시, 낡은 도시, 경제 성장이 끝난 도시라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폭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파리의 옥탑방 월세는요, 우리 돈으로 120만 원에 달하는 수준이래요. 옥탑방의 단칸방 월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옥탑방이 좋지도 않겠죠. 새 아파트도 아니고. 보존이라는 가치가 현재 인간의 삶의 질을 형편없게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곳에 아파트가 없고요, 주택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삶의 질이 얼마나 떨어질까요? 집값이 싸지지도 않겠죠. 왜? 공급이 없으니까. 미국 내에서 가장 활력 있는 도시로 평가받는 휴스턴은 아예 건축 제한이 없대요. 건물을 높게 지어도 괜찮다라는 뜻입니다. 덕분에 노동 생산성이 높고 더욱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 되고 있다. 휴스턴 하니까 스노우폭스의 김승호 회장님이 생각이 납니다. 성공한 도시의 공통점을 보면 단적으로 말해 똑똑한 사람들을 끌고 와서 그들이 협력하게 만든 곳이다. 딱 생각나는 똑똑한 도시 어디 있어요? 실리콘밸리. 지금 집값 어마어마하게 높죠. 제가 실리콘밸리에 한 달 살게 하려고 집값을 알아봤는데 한 달에 월세가 막 몇백만 원입니다. 네, 뭐 어마어마해요. 다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가까이에 대전, 대덕 테크노밸리, 그래서 연구원들 모여 살게 만들었어요. 세종시도 공무원들 모여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잘 되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 끌고 와서 모여 살게 만드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죠. 중국은요, IT 기업을 심천이라는 곳에 모두 갖다 놨습니다. 심천 집값이 매우 비쌉니다. 심천에 대표적으로 추자연 씨가 임신했을 때 심천으로 이사했어요. 공기 좋고 홍콩 가깝고 친환경 도시거든요. 그리고 되게 부자들 많이 살고 학력도 매우 높습니다. IT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많은 중국의 최고 IT 기업들이 다 뭐 드론 회사 DJI, 그 다음에 뭐 텐센트, 그 다음에 BYD 전기차 회사, 세계 최고 전기차 회사, 이런 게 다 심천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은 어느 지역이 좋아질지 나빠질지를 볼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공부하고 고민할 때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빠숑님은요, 여러 가지 기준을 두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여러 가지 기준 중에 5가지 제가 얘기해 볼게요. 부동산 고수들은 어떻게 수익을 냈을까? 자, 여러분이 그걸 스스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물건을 지금 이 방법으로 매수하면 수익이 발생할까? 이 질문에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물건으로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 수익이 날 수 있을까? 매도는 할 수 있는 물건일까? 누가 내 물건을 사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내가 이 물건을 사기 전에 사고 싶다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해요. 저도 완전히 공감합니다. 제가 리뷰한 카네기 인간관계론에서도 제가 리뷰한 책이라 그런가 정말 핵심이 많이 담겨 있다라는 감동과 감탄을 받았습니다. 인간관계의 불문율이 된 카네기의 처세 지침은요, 생각보다 매우 단순합니다. 차례만 봐도 이거 다 아는 얘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알지만 행하지 못하는 것이 투성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읽은 책이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기도 합니다.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잘 안 됩니다. 타인에게 호감을 사는 법 6가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상대에게 순수한 관심을 가질 것, 미소를 지을 것, 이렇게. 상대방의 이름을 잘 기억할 것, 혹은 이름을 불러줄 것.
자,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독서덕후 공주님, 무한기 미인 공주님, 매력만족 쿠키테크 공주님, 행복한 재미주의자 공주님,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게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기분 너무 좋죠. 여러분도 남을 많이 불러주세요.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될 것. 상대방이 가장 흥미를 느끼고 있는 일에 대해 얘기할 것. 예를 들면 남자가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를 해도 하하하하 하고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비즈니스적으로 잘 지내고 싶다라고 하면. 사실 이 책은요, 비즈니스 처세술에 대한 책입니다. 사업을 잘할 수 있고 영업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책이에요. 돈 버는데 도움이 된다란 뜻입니다. 부자 되는 인간관계란 뜻이에요. 꼭 보세요. 진심으로 상대방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인정할 것.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공인중개사에 앉아가지고 소장님이 하는 얘기를 다 들어줬어. 예. 자식 자랑, 남편 얘기. 그렇게 한참 듣고 나면 좋은 물건이 나에게 옵니다. 꿀팁이죠. 이미 LA에서는 자율주행차 거리를 활보하고 우버가 전 세계를 강타하는 시점에 왜 우리나라는 규제가 많을까요? 지금 최근에 타다도 안 된다고 하고 인터넷 은행도 아직 허가가 안 났습니다. 얼마 전에도 차량 공유 서비스에 반대하는 택시회사의 시위가 있었지만 이미 확고해진 생태계의 방향을 거스를 수는 없다. 택시가 출연할 때에도 마차나 인력거에 한 거는 있었을 터다. 우리가 이렇게 독서를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고요. 투자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관계를 개선하고 풍요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이 되길 바랍니다. 아, 부자들은 이런 책을 읽는구나. 100년 후에도 변하지 않을 투자의 진리. 고전이나 역사나 이런 좀 어렵다 싶은 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다가 어려우면 QR코드 찍으셔서 다독다독 팟캐스트를 통해서 또 대화체로 목소리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안에 제가 소개한 책 들어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어떻게 읽는가? 부자의 독서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